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러시아를 상대로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밤을 새가며 거리 응원을 준비했고 또 적잖은 직장인들은 오늘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다른 일에도 비슷한 크기의 국민적 열정과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국입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검증, 국민청문이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청문회가 열려 표결에 붙여져도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상당수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야권 일각에서는 문창극 때문에 다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이 차떼기와 선거 공작에 연루된 전력을 문제 삼고 있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카드는 버리더라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카드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함께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했던 어느 교사를 의로운 부상자로 묘사한 TV조선의 오보 사례를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수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라크 내전 상황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경비병을 파견했다고요?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급진 순위파 무장 세력이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민들과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바그다드에 미국 병력 275명을 파견했습니다. 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고요. 이들은 이라크의 치안이 안전한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머무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군요. 네. 예. 미국이 경비병을 파견하기 전에 해병대와 또 육군도 바그다드로 재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사관 경비 강화 등을 위해 해병대와 육군 약 160명의 병력을 바그다드에 배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전투병은 파견하지 않을 거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관련 관리들은 현재 특수부대 파견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예. 최고 100명 정도의 특수부대 요원이 파견될 수 있지만 이들이 전투병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이라크 사태를 논의하는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협상에서 이라크 사태를 논의하면서 이례적으로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핵협상 전에 이라크 사태를 가볍게 언급했다고 전했는데요. 급진 수니파 무장 세력의 위협을 완화하고 이라크 정부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양국이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핵협상에 앞서 이란이 이라크의 통합과 주권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다면 이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미국의 입장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분석이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의 종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아파인 이라크 총리에게 시아파만이 아닌 수니파와 쿠르드족까지 아우르는 다종파 정부를 구성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만약 이란이 강경 시아파를 지지하면서 자국의 정예부대를 이라크로 파병한다면 미국의 이런 계획이 좌절될 거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예. 이라크 온건 수니파가 반군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죠? 네.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가 지방의 온건 수니파 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족들은 무장단체의 급진 이데올로기에는 반대하지만 시아파 이라크 정부를 몰아내자는 목표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온건 수니파 부족의 한 지도자는 이번 반란은 지난 11년 동안 불공정하게 박대받은 것에 대한 혁명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동안 수니파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이라크 정부에 대한 이들의 반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도움 때문에 수백 명밖에 안 되는 반군들이 훨씬 규모가 더 크고 무기도 잘 갖춘 이라크 정부군을 이기면서 이라크 영토의 3분의 2를 점령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라크 시아파 거주지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시아파 주민의 거주지인 바그다드 북부 사드르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17일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고 현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테러범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아파 주민을 겨냥한 수니파 무장단체의 소행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예. 앞서 이라크 경찰은 이날 바그다드 북부 사마라 지역에서 정부군 18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으로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유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기 결정문 개요를 여당에 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개요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개요에는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집단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또 집단 자유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명기돼 있긴 한데요. 사전 승인인지 아니면 사후 승인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제동장치가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지리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베 정권의 이런 행보에 반대하는 움직임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해석으로 헌법 구조를 부수지 말라 실행위원회라는 이름의 시민단체 연합과 약 5천 명의 시민들이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연설에서 헌법을 어떻게 왜곡해서 해석하더라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이번 가기 결정을 허용한다면 국가 본연의 자세를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총리 관저와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본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초기 집회 때보다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집시 소년이 집단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파리 북부에 있는 집시촌에서 16세 집시 소년이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소년은 길가에 버려진 채 경찰에 의해 발견됐고 현재 혼수 상태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가해자들은 이 소년을 아파트 절도범으로 의심해서 폭행한 것으로 경찰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폭행 사건 놓고 이거 인종차별적인 범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고요? 네, 프랑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집시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폭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프랑스에서 집시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의 집시 2만 명 이상이 고속도로 근처나 공터에서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집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해 왔고요. 작년 9월 당시 프랑스 내무장관이 집시 추방 작업을 벌여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18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조상훈 기자는 축구 전문 기자인데 말이죠. 월드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말고도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전반 41분 지났는데 현재 0대 0이고요. 골 점유율이라고 하나요? 예. 5대 5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관심은 있습니다. 예.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은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 청문 요구서는 예. 경기 결과 보고 냅니다. 예. 걷어냈군요, 우리 선수들이. 예. 자,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검증 결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그러면서 사회부총리 내정자 아닙니까? 예. 김명수 부총리 후보자. 이 사람이요, 2012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연구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보수 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연구.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은 김명수 내정자가 제1저자, 예. 제자 최모 씨가 제2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논문은 2년 전인 2010년에 김명수 내정자 제자인 최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요. 교원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술연구비로 50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이 500만 원 누구한테 갔을까요? 예. 학술연구비는 논문에 등재된 교수에게 지급된다라고 밝혔으니 당연히 김명수 내정자 본인 노력도 없이 예. 이 돈 챙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가능한데요. 제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술연구비를 그렇다면 나눠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제자 논문을 요약해서 자신의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연구도 하지 않았으면서 학술 연구비까지 받아 챙겼다면 이건 도덕적으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김명수 내정자는 초등학교 단위 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같은 학술지 2011년 후에 제자 이모 씨와 공동 저자로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 역시 이모 씨의 2010년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건데요. 김명수 내정자는 이 논문으로 학술연구비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챙긴 거죠. 지금까지 확인된 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명수 내정자는 학술 지원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계속 얘기가 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은 연구한 것이 없으면서 이렇게 돈을 챙겼다니 네. 놀랍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컵라면 먹은 교육부 장관이나 예. 이런 내정자나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명수 내정자는 그동안 전교조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어왔던 우파 교육학자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교조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제자 논문 적당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벌이를 했다. 이런 사람이 사회부 총리를 한다. 특히 교육부 장관을 한다. 이 도덕적 권위가 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가당치 않은 지식절도범 교육장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자, 이 사설을 보게 되면은 문제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 무렵에는 송자 전 연세대 총장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표절 의혹 때문에 교육장관 자리에서 탈락했다. 예. 앞서 소개했던 그 논문 말고도 또 다른 논란이 됐던 논문들이 있었죠? 예. 그 논문을 만든 시기가 바로 이 표절 의혹 때문에 교육장관 자리에서 탈락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시점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표절이 얼마나 중대한 하자인지를 절감했을 무렵인데 근데 그 당시에 버젓이 감행했다는 거죠. 게다가 교육계의 수장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나섰으니 욕심인지 무지인지 알 길이 없다. 김병준 교육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당시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표절 의혹은 교육 최일선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수분 나아가 국민의 양심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뭐 한 대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말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뿐만 아니라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분도 지금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지요. 앞서 그 김명수 후보자의 논문, 제자의 논문과 거의 88%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송광용 수석의 논문도요. 유사도가 59%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유사도가 5%를 넘으면 표절로 보는데 말이죠. 예. 88%, 59%.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표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말고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과거 똑같은 논문입니다. 이 두 개의 학술지에 중복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예, 똑같은 논문. 이 송광용 수석은 서울교대 교육학과 교수 시절인 1997년 12월에 대학 정원의 자율화 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을 서울교대 부설 초등교육연구소가 발간하는 한국초등교육학술지와 한국고등교육연구회가 발간하는 고등교육학술지 두 곳에다가 동시에 게재했다는 겁니다. 제목, 목차 내용 똑같은 하나의 논문이란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였습니다. 예. 다시 한겨레 사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묻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저 몇 명의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며칠 만에 찾아낸 것을 수많은 인력과 첨단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않았다는 건 큰 문제다. 몰랐다면 극도로 무능한 거고 알고도 봐줬다면 철면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관행과 문제를 추상같이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길 바란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는 잘했는데 말이죠. 예. 직무와 무관한. 이 직무와 무관한 부분에만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부총리 장관 후보자 또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 논란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 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지명자 아닙니까? 또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또 그 대상인데 한 명 또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세계일보 보니까 이 양반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논문 자기 표절 논란입니다. 2004년에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 기사를 인용 표시 없이 2005년 박사학위 논문에 게재했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변명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역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표절은 법 위반 문제를 넘어서 고위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적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은 표절 문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대학 때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화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김명수 씨 이분 같은 경우 또 송광용 씨 같은 경우 학자로서 이 논문, 연구 실적 이런 걸로 사실 발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표절이라면 이런 분들을 고집할 이유가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김명수 후보자가 세계일보 기자와 통화했다는 내용이 좀 이채롭습니다. 예. 기자가 이렇게 묻군요. 예. 지난 13일에 예. 청문회 통과 자신이 있습니까? 예.
김명수 후보자가 말하기를 재산도 없고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 아들도 군대 다녀오고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한 적도 없어 청와대 검증팀에서도 놀랐다고 하더라. 논문 검증을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청와대 검증팀에서 또 놀랐겠네요. 이번에. 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니 또 놀랐겠군요. 예. 그래요. 참 이건 어떻게 이런 거를 축구보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대정자 이 사람 학자면은 학자로서의 과거 논문 이 당연히 들춰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언론인으로 있을 때 무슨 논설을 남겼는지 아니 이런 것들을 검증 안 하고 왜 결까지를 검증한 거예요? 예, 정말 축구보다 재밌네요. 예. 예. 축구가 지금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몇 대 몇 될 것 같으십니까? 1대0. 1대0. 1위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보니까 말이죠. 나머지 장관들, 논문 표절과는 무관하지만 하여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장관으로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KBS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서 SBS 기자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죠. 예.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가끔씩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현직 방송사 기자 시절, 그러니까 SBS 기자로 있을 때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뒤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1996년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도 내용은 삭제가 됐습니다. 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은 정성근 후보자는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 기자인데 집에 다 왔다고 그리고 술을 먹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현장 화면이 다 있는데 정성근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더 합니다. 세게 얘기했었다는 겁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는.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파주엔가 아마 출마를 했을 겁니다. 예. 결국 낙선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정성근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공보위원을 지냈습니다. 정치인 신분으로 아리랑TV 사장에 선임돼서 낙하산 사장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한편 김영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직 검사로 있던 1991년 10월에 서울지검 앞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간지 출입기자와 말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그러니까 김영한 수석이 일간지 기자에게 예. 폭행을 가한 거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던 겁니다. 이 기자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는데 이 상황이 심각한 게 맥주병은 뚜껑을 따지 않은 새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병으로 남의 머리를 이렇게 때린 거죠. 병이 산산조각이 났고 폭행을 당한 기자는 그때 입은 부상으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가 별도로 고소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록에 안 남았는데요. 미디어 오늘에선가 이 기사를 다뤘던데요. 어제 단독 보도했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때린 이유가 예. 술을 강권을 해서 예. 안 마시겠다고 하니까 예. 때렸다고 예. 그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기자가 검사가 주는데 술을 안 받았다 예. 해가지고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예. 왜곡 장관, 표절 장관, 음주 장관, 맥주병 수석.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입니까? 예. 별의별 인간들이 다 발탁됐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들만 골라서 발탁하느냐. 이런 네티즌의 촌병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일단 문창극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 좌장, 유력 당권주자. 누굽니까?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서청원 의원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문창극 후보자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권 핵심부의 기류 변화 속에
어제로 예정됐던 문창극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그리고 인사청문 요청서 국회 제출이 연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예. 아니 뭐 문건 작업한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청와대 해명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데 예. 정상회담이 아니 늦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워드 작업합니까? 진행돼서 재가 결재가 안 났다. 아니 뭐 우즈베키스탄 가는 건가요? 예. 거기하고 뭐 통신이 안 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알아서 좀 사퇴해라. 예.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서청원 의원의 사퇴 촉구가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도 어제 3시쯤에 총리 후보자가 머물고 있는 창성동 정부 청사 별관 거기로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사퇴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언 때문이죠. 예. 근데 뭐 문창극 후보자는 사퇴 생각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사퇴할 생각이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청문회 가서 국민에게도 또 국회의원에게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자기가 무슨 수로 그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미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에 대비해서 후임 후보군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문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2명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이 있는 김기춘 실장. 어떻게 될까요? 물러나야죠. 물러나야죠. 예. 사퇴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제목이 이래요. 분위기가 바뀐 여당. 이대로는 문창극 청문회 통과 못해. 이랬다는 거죠. 김무성. 물이 성내면은 배가 전복한다. 홍문종. 문창극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이완구.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이러면 뭐 문창극 적극 옹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의총을 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의총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뭘 내린다는 것일까요? 그 당론으로 확정할지 아니면 개인 의사에 맡길지 이걸 결정하겠다는 건지. 예. 혹은 문창극 후보자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도 불가합니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건지. 예. 예. 하여튼 뭐, 아무래도 성격상 비밀 의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하면, 김기춘 실장, 당신도 물러나시오. 이런 의미인데. 네. 예. 과연 뭐 그런 의견이 전달될 수 있을지. 우즈베키스탄과 통신이 닿는 대로 우즈베키스탄에다 연락하겠죠. 예. 예. 동아일보가 오늘 사면에서 친박 맏형,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앞장서서 문창극 밀어내기, 커지는 김기춘 책임론.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여당이 왜 이러겠습니까? 730 재보선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지면은 이건 뭐 치명타인 거죠. 뭐 레임덕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문창극으로는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상상하기 싫겠지만 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회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친일파 총리를 이렇게 갖다 앉히고 고집한다면은 국민들이 새누리당한테 표를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의 뜻을 수용해서 그냥 문창극 날린다. 뭐 당연히 이에 따라서 그 고리가 엮이듯 김기춘 실장도 아웃된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이 됩니다. 뭘 하더라도 레임덕의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청와대로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를 자초한 저는 셀프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이런 청와대의 그런 판단 능력 결국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 이 다중의 지성이 모여서 결론 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책임론 중심에 서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저 같으면 오늘 사표냅니다. 문창극보다 먼저. 그럼 뭐 문창극도 당연히 그만두겠죠. 예. 자, 한국일보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김기춘과 핵심 친박 몇몇이 나를 모함했다라는 어제 발언입니다. 예. 한 주간지, 그러니까 일요신문입니다. 일요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기춘 실장과 손에 꼽히는 몇몇 핵심 친박들이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다. 나를 모함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울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대선의 총괄 책임자였고 결국 선거에서 성공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김기춘 실장과 연락이 안 됐고 친박 핵심 몇몇이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나를 비박으로 몰아냈다. 속으로 서운하다 못해서 분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이 큰 사람이고 김기춘 실장도 너 아니었으면 어려웠다고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나 싶었다. 라면서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예. 일요신문 기자 만나서 이렇게 흉금없는 얘기를 다 꺼내셨군요. 자, 정말 레임덕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권의 핵심부에 속한 실세로 꼽히는 이런 의원들도 이렇게 앞장서서 그 청와대 핵심 권력인 김기춘 실장을 흔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를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조선동아 역시도 문창극 안 된다 이런 여권의 기류를 비중 있게 싣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는 문창극 관련한 사설이 없습니다. 또 내용도 보면은 심심합니다. 근데 이런 칼럼이 있군요. 김진 논설위원. 뇌물 전과자가 청문회 주재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 문창극 청문회의 특위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뇌물을 받아 감옥살이를 했던 이들 중에 한 사람인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청문회를 주재할 자격이 있는가?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신성한 명령인데 그런 엄중한 역할을 담당할 위원장 자리에 청와대 비서실장 등 1억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청문회를 주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의식과 과거에 대해서 검증다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중앙일보가 M1 청문회 특위위원장만 때려잡고 있습니다. 예.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칼럼을 쓰지 않았죠. 예. 그렇죠. 찻대기에 그 주범 아닙니까? 또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친박연대 대표로 있을 때 그 공천원금 받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려 하는 거. 이것도 비판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특위위원장 하나 때려잡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중앙일보. 오늘 상당히 옹색해 보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홀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죠.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한 혐의 말입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정치특보로 활동했던 이병기 씨. 당신이 그 자유민주연합 총재로 있는데 그 이회창 후보를 좀 지원해달라 라면서 이인재 당시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에게 찾아가서 기업들로부터 불법 모금한 5억을 전달한 혐의, 그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단순 전달책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기소 처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벌금 1,0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예. 벌금 1,000만 원을 냈다는 게 뭡니까? 기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수사팀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자금 전달 사실을 자백해서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예. 결국 전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찻대기 전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서 예. 그 1,000만 원을 납부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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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사실은 이 지금 대선 개입으로 해서 무리를 빚은 국정원을 쇄신할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거 어처구니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대선 개입의 원조 아닙니까? 이병기 씨. 이 2002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북풍 조작 거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말이죠. 재판정에도 섰던 그런 이병기 씨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쇄신할 역할을 담당한다? 이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월드컵보다 또 재미있는 뉴스 하나 있죠? 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예. 예. 승용차에서 도난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측은 도난당한 가방에 현금이 2천만 원이 들어있고 이 돈은 변호사 비용으로 쓰려고 집에 있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근데 가방에는 현금 3천만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밝혀졌고 현금 다발은 모두 띠지에 은행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해명을 믿기 어려운 것이죠. 본인도 그 가방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몰랐던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박상은 의원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그 사실이 확인됐죠. 고소자인 전 비서는 월급 절반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했고 비서를 그만둔 뒤에도 월급을 받게 한 뒤 다시 이 박상은 의원 후원의 통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박상은 의원 승용차에서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돈 뭉치의 성격 이걸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그런 의혹 이것도 털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겠죠.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13면 기사를 보면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의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박상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상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현역 의원으로서는 올 들어 처음입니다. 예. 이 아들 집도 압수수색했더니 한 6억 나왔다고 하죠? 현금이요? 예. 예. 가정집에서 수억 대의 현금을 보관한 것 자체가 의문인데다 게다가 박상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등을 통해서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을 가능성, 즉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은 이 돈뭉치들에 묶인 은행 띠지를 근거로 해서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6면을 보면 말이죠. 1시간에 10대도 안 다니는 자전거 도로에다가 1조를 쏟아부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뭐 자전거 도로 하면 또 4대강 도로가 생각이 나고 말이죠. 4대강에서도 실제로 뭐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밖에는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날 좋은데 자전거 타고 나오세요. 뭐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던 분 아닙니까? 예, 돈 없다면서 무상급식 못한다. 혁신학교 못한다. 이러던 이 새누리당 정권. 이 자전거 도로에 쏟아부을 돈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0대0의 스코어는 유지되고 있고 후반 8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그리고 월드컵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신임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병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내정자는 외교관 출신이지만 1985년 전두환 민정당 총재 보좌역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의전수석 비서관,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인선을 환영했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데다가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터여서 중간에 이 소리가 들어간 부분에 이병기 씨의 숨은 과거가 있지요. 네, 권영애 전 안기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안기부의 부풍 공작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이병기 전 안기부 2차장이 북풍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어젯밤 검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차장은 안기부 해외 담당 책임자였으며 지난 대선 당시 윤홍준 씨의 김대중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난 이대성 해외조사실장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 사건에 권영애 전 안기부장을 정점으로 국내 담당의 박일용 1차장과 해외 담당의 이병기 2차장 등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연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2002년 대선 때에도 역할을 하셨고 자민련 이인재 의원이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건네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 씨는 사과상자 2개에 5억 원을 담아 이인재 의원의 특보였던 김윤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논평.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검찰에 의해서 기소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봐주기 수사의 특혜를 입었고 따라서 당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명백히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 뉴스가 보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16대 대선 자금 수사 당시 이 불법 자금을 전달했지만 역할이 가벼워 사법 처리는 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확인 결과 벌금 1,000만 원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나 그 경위가 어쨌든 간에 지난 시절에 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도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세훈, 남재준에 이어 대선 개입의 원조격 인물을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것입니다. 대선 개입이 차떼기에서 사이버 찌라시로 진화했음에도 인사 발탁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어차피 표결에 붙여봐야 반대표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한 가지 근거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야권에서는 문창극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의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떼기와 선거 공약 등 갖가지 비리 논란에 휘말렸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창극 후보자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크게 좀 문제가 됐을 그 공직 후보자가 바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 특별히 이 이병기 후보자 문제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병기 후보자 대체 어떤 인물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반기에 정보위원회를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마 예.
이병기 후보자의 청문회도 담당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문창극 총리에 묻혀 있어서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좀 거론되지 않고, 또 이병기 후보자가 아직 인사청문회안이 국회로 공식 제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적인 이병기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장이 상황이 지난 1년간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걸로 박근혜 정부가 1년간 참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안에 국정원 개혁 특위라고 하는 것이 개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재동 원장이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선거 대선 댓글 개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일어나서 국정원이 좀 바로 서야 된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실제 정보기관으로서 대북 억제를 한다거나 혹은 전 세계적인 정보 획득,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국가 안위를 지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쭉 노력을 해왔는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요. 예. 근데 결국 그 결과로 내세운 사람이 이병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기 후보자는 소위 한나라당의 2006년 그 차떼기. 예. 차떼기 때 5억 원을 실제 기획하고 전달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뭐 부품 공작에 개입을 했던 전력도 있고, 또 지난 그 선거 때는 한나라당으로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가 본인의 전력으로 낙선한 전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형 인사이신데, 예. 그리고 실제로 공작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화에서나 있을 듯한 그런 국정원이나 안기부의 역할들을 실제로 행하면서 사셨던 분인데, 과연 이분에게 국정원장의 권력까지 줬을 때 과연 이게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고 문민화시켜서 정보기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그저 댓글 정도 다는 걸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니 정말 확실하게 한번 그 선거에 개입하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봐라라고 하는 의중을 담아서 임명을 하신 건지, 예. 이걸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5억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보도를 보니까 벌금 1,000만 원까지 낸 걸로 그렇게 판결이 그렇죠. 됐더군요. 예. 말씀하신 것도 걸로 보면은 예. 이 전임 또 전전임 원세훈 남재준 원장보다 더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저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뭐 몇십 년 만에 그 외교관 출신의 국정원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분은 외교관의 전력을 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정치권에 몸을 담으려고 기웃거리다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외교관 생활을 잠깐씩 하는 정치형 외교관이셨던 거지, 실제 예. 외교의 역할로서 그 중재를 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원세훈이나 남재동 원장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지난 대선 당시의 국정원 선거계 의혹 뭐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 뭐 정치 지형을 본다면 사실은 국무총리보다 더 막강한 권한 또 실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이 국정원장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청문회 예. 좀 더 밀도 있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국정원장의 청문회는 뭐 공개를 해야 되느냐 비공개를 해야 되느냐로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제대로 2014년에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청문회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지금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에 많이 묻혀 있어서 국무총리가 지금 총알바디로 버텨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 정도인데, 예.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강하게 거론을 하려고 하고, 또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국정원장이 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에 합당할 만큼의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예. 청문 요구서는 아직 국회에 오지 않았고요. 예. 예. 일단 청문회 자체는 절차대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일단은 청문안이 와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에서는 청문회는 시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병기 후보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야 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 원칙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하신 이제 차떼기나 이른바 부품공작 논란, 예. 다시 청와대는 물론이고 현재 이제 이 인사검증한 청와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대통령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몇 번을 묻는 거거든요. 총리의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사관과 민족관을 묻는 거고, 국정원장의 지명에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고 한 겁니다. 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떠나서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고요. 아시는 것처럼 안대희 총리가 낙마한 지, 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한 지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지금 문창극 후보를 지명하고 이병기 후보자를 지금 지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정권 말기에 벌어지는 정말 그 조급증에 의해서 자기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절대 보지 않겠다. 대통령만을 지키는 사람을 내 옆에 두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는 건데 이제 대통령 취임 1년밖에 되지 않으신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왜 조급하게 생각하시는지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화되지 않고 아마 이제는 수첩 인사라고 하는 수준도 넘어서 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청와대가 앞으로 남은 4년간 대한민국 호를 잘 이끌어 주시려면 총체적으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시스템의 개혁과 대통령의 인식과 비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중폭 수준의 개각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대상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런 관측도 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도 사퇴하고 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이거 검증 제대로 해서 동의할 수 없다. 예. 이런 입장으로 간다면 여권에서는 아니 둘 다 안 된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만한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고려를 하시는 건지 어쩐 건지도 모르겠고 총리라고 하는 것을 연이어 2번이나 낙마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펴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인 것이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면 1인지상 만인 이상의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장은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밤의 대통령일 수 있는 분인데 이 둘의 인사를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혹은 무슨 배중이나 비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2번이든 3번이든 10번이든 잘못된 인사가 온다면 이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찾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 보장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의도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명을 연달아 낙마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적격 후보자라면 당연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특별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 관련해서 김광진 의원께서 추가로 확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이미 본인의 공개되어 있는 전력에 대한 부분들 뿐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차떼기 전력으로 재판 결과로 1,000만 원의 벌금까지 냈던 분이신 것인데
나와 있는 것이었고요. 이제부터는 그동안 개인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 또 사실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이후의 비전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이후에 그동안은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국정원장이 되시면, 국무총리가 되시면 어떤 비전을 펼쳐서 정책을 펴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고요. 과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지금 공개해드릴 만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당초 뭐 언론 보도대로는 어제쯤에 이제 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국이 한 골을 이었습니다. 예. 예. 월드컵 중계까지 해주시고. 예. 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어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청문팀에서 결재를 올렸으나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예. 어찌 보면 이게 대통령께서는 자진 사퇴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제시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다른 어떤 문제를 떠나서도 참 이 후보자는 사퇴가 당연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좀 수치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퇴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전자결제 시스템인데 예. 외국에 가 계셔서 바빠서 결제를 하지 못하셨다. 그것도 일국의 총리를 임명하는 결제에 대해서요.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마 총알바지로 조금 더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더 이상 계속 후보자로 머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입니다. 예.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실상 그 복무 기간의 반을 이 낮에 다닐 수 있는 일반 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어제 국방부가 상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이 군 체계상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예를 들어 야간 대학원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는 뭐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대학원, 주간 대학원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뭐 지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과연 30-40년 전에 그것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답변을 할 때 실질적인 보직이 없었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해군 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관으로서 역할들이 있었고, 예. 또 군복무하던 그 당시에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부는 계속적으로 비상 상태고 대기 상태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그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연 이분이 실질적으로 진실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항상 허위와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면피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분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 그 일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오늘이라도 청와대가 청문 요구서 국회에 제출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예. 뭐 요즘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총리 청문회로 들어가면 730 선거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판세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권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과연 이분을 할 만큼의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딱 겸비되어 있는 분도 아니고, 예. 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신복이어서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길게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고 오늘 당장 총리 인준안을 국회로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청와대나 뭐 새누리당에 모를 리가 없겠고요. 예.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창극 후보자 본인 스스로 좀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권에서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군요. 본인 스스로의 판단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금 두 번째 총리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를 정할 때에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다. 안대희 총리 이후에, 후보자 이후에 이런 말들이 계속 정치권에 있었는데, 이분이 오늘이라도 예를 들어 사퇴를 해버리면 다시 세 번째 후보자를 물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부 보도에는 뭐 벌써 그 작업을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사퇴라는 그 시점부터 이제 다시 선정하는 것이 디데이가 시작될 텐데, 그러면 정말 인물이 없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끌어주고 그 기간에 사람을 찾고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국조특위에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첫 전체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전체 회의가 어제 이제 열렸었던 거고요. 예, 두 번째였군요. 예. 어제는 저희가 예비조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조사위원 46인을 지정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역할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건데요. 예. 예비조사위원을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뭐 항해나 선박이나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각 당이 지정하는 21명의 위원들, 그래서 42명의 위원과 그리고 유족이 요구하는 전문가 2인과 유족 대표자 2인 이렇게 해서 46명의 사람들이 실제 국회의원과 비슷한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각각의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판독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보고를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예비조사위원으로 선임해서 같이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좀 논란이 됐었던 기관 보고 시점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뭐 새누리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기관 보고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 보고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브리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조사를 하려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과연 저 말이 맞는지 크로스 체킹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부가 합당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민희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당시에 언론 장악을 위해서 총리실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CCTV 명단이라든가, 혹은 배에 당시에 처음에 출동했던 함정이나 해경 123 함정에 있어서의 CCTV 화면, 혹은 당시에 촬영했던 영상들, 이게 지금 해경이 편집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화면만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영상을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 어제 나오지만 제주 VTS와의 교신 기록에 있어서도 음성 파일 원본에 대해서 지금 녹취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동안은 공개했던 것을 실제 녹취가 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수기된 것도 아닌 것을 그냥 들었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술해가지고 언론에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녹취록을 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한테 줬던 정보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원 데이터와의 체크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동안 국정조사라든가 김선일 필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조사의 대부분은 청문회 기간 바로 직전에 기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례고
국회의 상례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에 만나는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먼저 세월호를 탈출했던 어느 교사를 의상자, 즉 의로운 부상자로 묘사했던 TV조선의 오보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정철은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단원고 교사한 거죠? 예. 예, 이분이 어쨌든 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이제 생존자로 구출이 됐는데, 예. TV조선이 의로운 부상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 의로운 부상자로 묘사가 됐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애련 선생님이라고 그 2학년 10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수학 교사이신데 이분이 세월호에서 사고가 난 다음에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은 가족들로부터 이제 학생들을 놔두고 탈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TV조선이 그 지난 9일이었죠. 9일 뉴스에서 이분을 이제 의로운 부상자로 묘사를 했다가 기사를 삭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당 보도가 나가자마자 단원고등학교를 찾아가서 TV조선의 보도 경위를 물으면서 항의를 했고 결국 기사를 썼던 TV조선 기자가 단원고로 내려가서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6월 9일 날 뉴스4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리포트 제목은 말 못할 고통, 단원고 생존교사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존교사들이 사고 당시의 충격과 또 제자들과 동료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괴로움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여기서 그 이혜련 선생님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배가 기울었던 긴박한 순간 2학년 10반 이혜련 선생님은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닫힌 선실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갑판으로 떨어졌고 이때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선생님은 골반이 골절됐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만 보면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예. 미처 구하지 못하고 골반이 부상당하면서 이제 구출이 됐다. 뭐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희가 유가족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유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일단 유가족들은 이혜련 선생님이 골반이 골절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혜련 선생님 쪽에서도 본인이 골반이 골절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반론이나 정정보도 요구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골반이 골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를 보면 골반이 골절됐는데 골절되지 않은 거죠. 골반이 골절됐다고 하면 뭐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TV조선은 이혜련 선생이 골반이 골절됐다라는 건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한 건지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보도를 하게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요. 예. 경과를 좀 보면 단원고를 유가족들이 찾아가서 이제 TV조선 기자랑 면담을 하고 싶다. 뭐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TV조선, 유가족, 단원고등학교 이렇게 4자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밤이었는데요. 이 면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그 TV조선 그 이유경 기자에게 어떻게 취재했느냐, 이 골반 골절 부분과 또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누구한테 취재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경 기자가
조선일보 5월 22일자 사설과 조선일보 5월 21일자 기사를 보고 썼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베껴 썼다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하고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썼다. 네. 예. 아니, 상식적으로 간다면 예. 골반을 다쳤다는 얘기는 이해련 선생이 했어야 되는 거고 예. 내가 학생들을 구하려고 가다가 예. 문을 열려다가 넘어졌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그게 그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렇게 취재원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해련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했거나 예. 뭐 단원고 쪽에서 들었다라고 했으면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썼다, 사설을 보고 썼다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TV조선 쪽에서 밝힌 이 베껴 쓴 기사들, 사설들을 보니까 예. 이해련 선생님의 골반이 골절됐다는 내용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이 골절됐다는 이 팩트를 예. 이 잘못된 팩트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조선일보 22일자 사설에서는 보면 이해련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으로 묘사가 되고요. 의상자로 묘사가 되고 또 21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해련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객실에 있다가 안 열리는 문을 여는 순간 밖으로 떨어져 나가 갑판을 통해 구조됐다. 이런 증언을 단원고 여학생들이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해련 교사가 사고 당시 4층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는데 결국 그 TV조선의 보도의 근거가 되는 거는 이 5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암흑의 기자도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라. 단원고로 내려와서 우리랑 면담을 하자라고 예. 요구를 했는데 조선일보 측이나 TV조선 쪽에서는 이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암흑의 기자는 혹시 접촉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설명이 안 된다면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 첫 번째 오보가 나가고 그게 신문 사설을 통해 확장된 다음에 방송까지 이어져서 예. 오보가 좀 확산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에 따르면 이제 그 이해련 선생님을 두고서 제자를 놔두고 제일 먼저 배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원망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2학년 10반 사망학생 부모들 중에 계시는데요. 예. 그래서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이해련 선생님의 어떤 해명과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당신이 빠져나왔고 당시 학생들은 어쨌는지를 묻고 싶은데 이해련 선생님께서는 그 유가족들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인데, TV조선 쪽에서 이분을 이제 의로운 부상자,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면서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유가족들은 단순히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궁금해 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교사는 유족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그 단원고 2학년 10반 학부모분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예. 일단 10반 선생님은 다치지 않았다. 확실히 오보다. 그런데 왜 의상자가 돼서 인터넷에 떠다니냐라고 답답함을 호소하셨고요. 그다음에 10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줬다. 우리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진실이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 보도를 보고 혹시 그 생존교사 이해련 씨 인터뷰를 했다거나 어떤 그 의상자와 관련된 근거가 있는 줄 알고 TV조선 기자를 불러서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복사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주더라. 어이가 없었다. 나는 그 사람을 기자라고 생각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TV조선 기자한테 이거 당신이 그 이해련 교사 직접 인터뷰한 거냐, 예. 취재한 거냐 물어보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줬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취재원이다. 예. 신문이 취재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뭐 이해련 교사가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게 궁금하니까 예. 만나서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예. 여기에 응하지 않는 이유도 좀 납득이 안 되는군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 세월호 쪽을 전담 취재하는 기자가 이제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아직 좀 해명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해당 교사가 이번 사건으로 뭐 과도한 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예. 뭐 언론이나 또 그 일체 어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분명한 것은 그 이혜련 선생님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학생들을 구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어떤 증언을 하거나 취재에 응했다거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TV조선 기자 역시도 이혜련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일보 기사를 갖고 와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한 오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조선일보 5월 21일자 기사를 보면 학생들하고 객실에 있다가 갑판을 통해 구조됐다, 뭐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구조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학생들의 증언만으로는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그 팩트로는 이어질 수가 없어서 예. 어떻게든지 그 TV조선 쪽에서 추가적인 그 사과 보도나 정정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가장 또 궁금증을 풀어줄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선일보에 이제 관련 최초 기사를 쓴 예. 그 엄모 기자, 예. 이 사람일 것 같고요. 지금 학교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혜련 선생이 단원고에 지금 출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예. 그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들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면 그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그때 TV조선 기자가 단원고에 데려가서 예. 새벽 한 4시까지 이렇게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TV조선 기자가 오보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 40여 분 정도 그날 현장에 계셨는데 예. 사과를 받고 안산본영수로 이동을 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분들 유가족분들은 조선일보 본사 항의 방문까지 염두했던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 해당 리포트를 한 기자에게 뭐 그 선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빠르게 있고요.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도가 9일날 됐었고요? 하루 만이죠? 예, 하루 만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예. 쿨하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이게 명백한 예. 오보라고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KBS의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KBS의 어떤 불공정한 보도에 항의하면서 KBS 본사를 찾아갔었고 그것이 어떤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기란영 사장이 물러나는 과정까지 이어져서 이 조선일보 내에서도 유가족들이 본사로 항의 방문을 오면 예.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자를 바로 현장으로 내려보내서 사과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정 보도나 사과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TV조선 측의 공식 입장을 들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정 보도하겠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 유가족들한테 일주일 내로 이제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이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 정정 보도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정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힌 상태고 일주일. 뭐 오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근데 저희가 또 TV조선 내부에 또 취재원들이 극소수가 존재하는데요. 예. 그분들 말에 따르면 그 윗선에서 또 이렇게 정정 보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금 TV조선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삭제가 된 상태고요. 예. 예. 뭐 다시 보기로도 확인을 할 수가 없겠군요. 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조선일보 기사는 여전히 그럼 존재합니까? 5월 21일에 그 보도했다는? 예, 존재합니다. 예.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까지도 정정 보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또 유족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단원고 학교 측에 어쨌든 단원고 소속의 교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해당 교사에게 물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할 법한데 그런 과정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학부모들은 오히려 언론이 이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 이런 식으로 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취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좀 2차적으로 좀 상처를 입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부모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기들 멋대로 여기저기 베껴서 쓰는 게 무슨 기자냐. 예. 기자는 발로 뛰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지. TV조선과 조선일보는 같은 회사가 아니냐. 자기네 회사 예전 글을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글을 베껴 썼다는 건 기자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다. 이런 비판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뭐 1등 신문이라고 하는 뭐 조선일보, TV조선 보도가 생각만큼 치밀하지 않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오보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TV조선의 한 기자 코멘트도 들을 수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TV조선 기자들 가운데에 조선일보에 나온 걸 받아 쓰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증언을 저희한테 해줬고요. 예. 그 위에서 팩트보다는 이슈가 되는 걸 찾으라고 말을 한다. 이거는 공정 언론이 아니다. 라면서 자사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 5월 20일자 조선일보 보도나 그 TV조선 보도에서 이 해당 교사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혹시 방영되거나 그 신문 지면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던 경우로는 영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기사라면은 당연히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문 기사는 사진을 꼭 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TV조선 영상에는 그런 게 나와야 예. 어떤 기사의 신뢰도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없었다고 하면은 왜 해당 기자가 하루 만에 이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까지 삭제했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혜련 선생님을 의상저로 묘사하는 곳이 조선일보와 TV조선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나름 이게 단독 보도인 셈인데 단독이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취재를 해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어떻게든 뭐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풀고 싶을 텐데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진행 중에 열렸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1무를 안고 이제 남은 두 경기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예, 여러분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